이런 권리 상호 간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요,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대한 우열관계가 분명합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항상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에 대하여 A라는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존속하는 기간만큼은 이 아파트의 사용은 전세권자가 지배하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물의 교환 가치는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지배하겠죠. 즉, 여기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제한물권은 소유자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의 제한을 통하여 발생하는 물권이므로 항상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발생한 물건이 나중에 발생한 물건에 우선합니다. 즉, 먼저 등기된 물건이 나중에 등기된 물건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권 상호간에는 이처럼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겠습니다. 만약에 갑소유의 부동산에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경매 절차에서는 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갑소유의 부동산에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고, 정이라고 하는 이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이렇다고 합시다. 근저당권자의 채권 채부액이 만약에 1억 원이고, 자, 빌려둔 채권액이 1억 원이고, 전세권도 1억 원이고, 이순위 저당권도 1억 원이다 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이 부동산을 X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이것을 2억 5천에 배당할 금액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럼 2억 5천에 배당될 때 어떻게 되는가? 경매를 신청한 이순위 저당권자 정이 이 매각대금은 내가 신청한 경매로부터 발생한 매각대금이므로 경매를 신청한 내가 여기서부터 먼저 돈 받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을이나 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에 대하여 까불겠어요. 내가 먼저 담보 잡았는데 내가 먼저 돈 받고 난 다음에 네가 받아,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얘가 1억 원 받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또 1억 원 받아가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가 있어야 정이 받아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있어야 5천만 원 이렇게 받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물권 상호간에는 우열관계가 분명합니다. 먼저 발생한 물건이, 즉 먼저 등기된 물건이 나중에 등기된 물건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은 대인적인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이런 대인적인 권리고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배타성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는가? 채권은 우선적 효력도 없습니다. 즉,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돈 3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B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3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C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3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러면 채권의 발생한 순서 보게 되면 A, B, C 순서대로 채권이 발생했죠. 근데 이 경우는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볼까요? C라는 사람이 3일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 즉 채권이 가장 늦게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 C가 갑으로부터 먼저 돈 3천만 원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은 경우에 A가 있다 말고, 야, 까불고 있어. 야, 3년 전에 빌려준 나도 못 받았는데 건방지게 네가 먼저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에 우선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권은 어떻습니까? 물권 상호간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분명하죠.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 상호간에는 지혜, 과학 없이 어떻게 되는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평등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동작 빠른 놈이 장땡이다 라고 하는 선행주의가 지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작 빠른 놈이 장땡이야. 그러면 여기서 채권은 채권과 물권 간의 관계가 있을 때에 채권과 물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고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있는 물권과 채권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는 물권이 당연히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런 것은 경매 절차에서는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부동산이 매각됐습니다. 먼저 물권자들이 자기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나서 나머지가 있어야 채권자들이 받아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얘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할 금액이 2억 5천이죠. 1억 5천 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받아갈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받아갈 게 있다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X라는 사람한테 매각돼서 배당할 금액이 만약에 3억 3천 이렇게 생겼습니다. 3억 3천 이렇게 생긴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1억 가져가고 얘가 병 1억 가져가고 이순인 저당권자가 1억 가져가고 그럼 3억이죠? 3천만 원 남았죠? 3천만 원 남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들한테 배당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3천만 원에 배당될 때 A가 했다 말고 내가 돈 빌려준 지 제일 오래됐다. 나 3년 됐다. 내가 먼저 3천만 원 받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관계 없이 지위가 평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3천만 원 어떻게 배당됩니까? 채권에게 비례하여 안분 배당됩니다. 즉 3천만 원은 1천만 원 이렇게 배당된다고요. 채권에게 비례하여 안분 배당된다는 말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A는 3천만 원이고 B는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배당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얘는 3천이고 얘는 2배죠. 이 3천만 원 어떻게 배당됩니까? A에게 1천만 원, B에게 2천만 원 이렇게 배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물권은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우선적 효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권 상호간에는 어떻게 되는가?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당연히 제한물권이 언제나 예외 없이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제한물권 상호간에는요, 먼저 발생한 물권이 나중에 발생한 물권에게 즉 먼저 등기된 것이 나중에 등기된 물권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기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나 채권은요, 배타성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한 채권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사이에서는 지혜 고하가 없이 평등하다 이겁니다. 평등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동작 빠른 놈이 장땡이다라고 하는 선행주의가 지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원칙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채권자 사이에 지배하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채권은 언제든지 침해될 염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존할 필요성에 대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채권은 을이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갑이 만약에 을은 갑에게 이 재산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돈 빌려줬단 말입니다. 갑이 이 재산을 다른 사람 X에게 넘기고 무자력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을은요, 권리는 있어도 만족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얘가 무자력이니까. 따라서 갑이
이 유일한 재산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 먼저 가압류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매에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 가지고 이 채권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권을 얻기 위하여 소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승소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하여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갑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송을 들어가거나 소송을 들어갈 듯한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때 갑이 이 유일한 재산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빼들어놓고 무자력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이 소송에서 승소해봤자 집행하려고 하게 되면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소송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되는가? 갑이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가압류한다라고 합니다. 가압류. 임시로 압류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에서 가짜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본압류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압류로 묶어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승소 판결 받고 경매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 전 단계로 가볼까요?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X에게 처분했습니다. 무자료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거죠.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될 필요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또 볼까요?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만약에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믿고 돈 1억 빌려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갑이 다른 사람 병에게 여기다가 돈을 2억 원을 빌리고 병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저당권 설정 넘기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을이 먼저 빌려줬죠. 채권은 을이 먼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요, 저당권자니까 물권자 아닙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것이 X라는 사람한테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돼가 이게 만약에 1억 8천 이렇게 배당할 금액이 생겼다고 합시다. 1억 8천에서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잖아. 얘는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할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 채권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것이 뭔가?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뭔가? 가압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저당권과 가압류의 분석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초원권은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갑소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인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등기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식 명칭으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물권입니까? 잘 보세요. 을의 등기청구권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죠.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공동신청 절차에 협력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란 말입니다. 자, 내가 이분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이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분의 토지를 매수해놓고 이분에게 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오로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인 권리잖아요. 즉 뭐예요?
채권이라고, 채권. 토지에 대한 권리다라고 해가지고 물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팔기로 매매했습니다. 매수는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갑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 병에게 더 비싸게 팔고, 예컨대 1억 5천에 비싸게 팔고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으니까 병은 소유권자죠? 얘는 뭡니까? 채권자, 등기청구자, 채권자 아닙니까? 그럼 물권하고 채권하고,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 아닙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붙이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고요. 이를 뭐라고 하는가? 부동산 이중매매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먼저 샀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산 병에 대하여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법은 정의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나중에 산 사람이 병에 선의 악의 여하를 구분하고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의 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 선의 악이, 이 말은 선의는 선한 마음, 악의는 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법률 용어로서 말할 때 선의 악의는 선이 어떠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악의 어떠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면서, 이 말이에요. 즉 병은, 제2매수인 병은 나보다 먼저 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 당사자 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언론 생각하다 보게 되면 법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뻔히 알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이거 무슨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 이런 되겠다 합시다. 갑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갑이 병에게도 팔았습니다. 갑이 동일한 토지를 을에게도 팔고 병에게도 팔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을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등기청구권자. 병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둘 다 채권자 아닙니까? 두 채권자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돈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돈 빌려준 사람에게 우선합니까? 아니죠. 우열관계가 없이 지위가 평등하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먼저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매수한 사람에게 우선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을과 병 두 사람은 채권자로서 지위에 고하가 없단 말입니다. 평등하다고. 평등하니까 어떻다고요? 결과가 선행주의가 지배된다 그랬죠. 동작 빠른 놈이 장땡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을이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병이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행하게도 병이, 제2매수인 병이 먼저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우선주의, 병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물건과 채권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다. 그렇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 내가 먼저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갑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듯한 태세를 취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샀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겠죠. 물론 을은 배신적 행위라는 갑을 상대로 하여 야 이 나쁜 놈아, 너 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리고 네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라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죠. 금전적인 피해 배상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채권은 대타성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늘 이처럼 침해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뭔가? 이 등기초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가등기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살펴봅니다만은 을은 자 여기서 가등기 하게 되는 경우에 가등기 자체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 했다고 해가지고 못 팔아먹는 건 아닙니다.
가등기 했다고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처분의 등기, 병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즉 가등기 해두게 되는 경우에 이 가등기에 의하여 등기초권이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서 가등기 분석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내가 가등기를 해놨으면 문제 없습니다. 가등기를 해놨으면 다른 사람이 얘가 배신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가등기에 의하여 여기서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등기초권은 확실하게 내가 만족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가등기 안 했습니다. 가등기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때에 이 등기초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때 하는 것이 뭔가? 가처분입니다. 무슨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뒤에서 가등기 분석과 가처분의 분석에서 이 얘기 다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여기서 이와 같은 얘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물권과 채권 간에는 기본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오히려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부동산 임차권이 물권화되는 겁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목적이 주택이거나 상가일 때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고는 일정한 요건, 즉 주택임대차법에서 요구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는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고 해가지고 대항력 요건뿐만 아니라 우선면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본질은 채권이지만 물권보다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런 요건을 먼저 갖췄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한다면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이 물권인 저당권보다도 먼저 우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임차권의 분석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선순위 물권에도 늘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게 특권적인 권리가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임금우선 특권, 그 다음에 당해서 우선 특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요 나중에 저당권에서 배당 순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설명할 때 자세하게 이 우열 물권과 채권 간의 예외적인 채권과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하는 또 여기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선순위 물권에도 우선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본다라고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